안녕하세요. 바른손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덥죠. 주경야독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흑수저가 어떻게 하면 100억 부자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수저들이 100억 부자가 되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국가대표, 연예인 등이 되거나 로또를 막 여러 번 맞아가지고 그러면 될 수 있겠죠. 또는 종잣돈을 꾸역꾸역 모아가지고 어떤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대박을 빵 터트리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흑수저가 저기에 해당될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조금이라도 인생을 업그레이드 해보기 위해서 국가기술 자격증도 따고 국가 전문 자격증도 따고 대학원도 진학하고 막 발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보면 인생을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겠다고.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인중개사, 행정사, 손해사정사 자격까지 다 땄습니다. 그 외에 국가기술 자격증을 포함하면 20개가 넘습니다. 자, 그럼 저는 100억 자산가일까요? 구독자분께서 문의가 옵니다.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두 개 다 취득을 하면 돈을 막 쓸어 담을 수 있나요? 바른손사님처럼 공인중개사, 행정사, 손해사정사를 다 취득하면 돈은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아파트, 빌라, 주택, 상가, 토지, 빌딩, 공장 등등 모든 분야를 능수능란하게 업무 처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전국에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손가락에 꼽히겠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사를 취득 후에 비자 업무, 행정심판 업무, 법인 설립, 민원행정, 보상 업무, 각종 인허가 등등 나열하기도 엄청 많습니다. 이 모든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답은 딱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하나만 취득을 하더라도 업무 처리가 능숙하고 영업 능력이, 특히 영업이 중요합니다. 영업 능력이 받쳐준다면 소득은 업계에서 1위를 달릴 겁니다. 1억, 2억, 3억 우스울 겁니다.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만으로 수백억 자산가가 되신 소장님도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에게 자동 발급하는 말 많은 행정사 자격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8대 전문직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저 자격증만 따면 돈을 막 쓸어 담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막 내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원래 경영학을 전공하였지만 손으로 하는 업무가 적성에 맞아서 자동차 외장관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나이가 1살, 2살 먹어감에 따라서 체력도 좀 떨어지고 블루칼라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여전히 낮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몸소 느낀 감정, 그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몸 쓰는 일보다는 머리를 좀 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득을 해가지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니까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고, 심지어 폰팔이, 차팔이, 지팔이라고 할 정도로 비하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어차피 남의 말은 쉽게 하니까 자기가 중심을 잡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 그러면 좀 더 어려운 자격사를 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직장 병행을 하면서 취득할 만한 자격증으로 행정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를 취득 후에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경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어땠을까요? 행정사 업무로는 제법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업무로는 크게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보시다시피 몸이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요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일은 못합니다. 그게 맞죠? 이 간단한 사실을 자격증을 취득하는 동안에는 너무도 쉽게 간과했던 것입니다. 여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업무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연관성 있는 업무간에는 타 자격사한테 업무 협조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업무가 매끄럽게 처리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돈을 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요가 많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고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5과목이죠. 행정사 7과목, 손해사정사 7과목, 토탈 19과목입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하나만 취득을 하고 업무를 해도 5과목에 대한 기억이 대부분 막 휘발돼 버립니다. 업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업무를 혼자서 진행을 하면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상가 중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토지 보상 업무가 들어오면 기억이 안 나죠? 그럼 다시 업무 매뉴얼을 찾아봐야 하고, 이런 와중에 전문성이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일 들어올 때마다 업무 매뉴얼 찾아보고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전문성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3가지 자격증을 다 취득하고서 느낀 것은 결국에는 하나의 방향으로 방향성을 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자격을 선택을 해서 그 자격을 가지고 업무를 반복적으로 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행정사 자격으로는 산재 업무 등 노무행정 업무를 하고, 손사 자격으로는 산재 초과, 근제 업무를 하는 등 보상 업무를 타겟팅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3가지 자격증을 100% 활용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최대치로 활용을 해보려면 사람과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공인중개사 업무에는 소공과 정보를 활용을 하고, 행정사 업무나 손사 업무는 역시 보조인을 활용해서 업무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업무 영역을 통한 수익과 업무 영역 간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서 수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자본의 문제라 흑수저가 실행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에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 개발에 몰두하시는 것은 추천드릴 일이지만, 공인중개사를 따고 행정사를 따고 그 외에 8대 전문직에 도전을 하고 이렇게 자격증 컬렉터가 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해당 자격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수요가 많은지, 어떤 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지, 이 영업이 최고 중요합니다. 등등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파악을 해서 꼭 해당 자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취득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자격사만을 취득을 해서 전문성을 쌓고 영업력을 높인다면 100억 자산가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시작하셨으면 학교 가세요!